언제부터인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우울이 찾아오곤 했다. 괜스레 눈물이 났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화가 났으며 한숨이 나는 때가 잦았다. 사는 게 힘들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예전에도 사는 건 힘들었지만 이전과는 다른 느낌이었다. 뭔가 살아야 하는 이유 자체가 사라진 느낌. 우울이 시작된 것은 몇 년 전 목표로 하고 있던 모 대학의 임용에 떨어지고 난 직후였다. 박사학위 후의 모든 삶이 거기에 맞춰져 있을 정도로 공을 들였던 자리였다. 나이나 실적이라는 현실적인 이유로도 그 해가 지난 다음에는 자리 잡기가 더욱 힘들어질 것이었기 때문에 실망은 더 컸다. 화가 났다. 사소한 일에도 유난히 화를 냈던 것 같다. 부끄럽게도 동네에 걸어다니는 아이들만 봐도 나쁜 말이 나왔다. 화가 나지 않을 때는 눈물이 났다. 블루. 억울함의 눈물이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다. 연구할 의욕도 사라졌고 수업도 들어가기 싫었다. 그렇게 한동안 우울에 빠져 지냈다. 우울 다음에는 불안이었다. 어디고 어렵지 않은 직종이 없겠지만 이쪽에서도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는 크다. 단기 재계약을 해야 하는 비정규직 지식노동자의 위상은 생각보다 훨씬 불안하다. 갚지 못한 주택대출금과 학비 들어갈 날이 창창한 어린 두 아이의 얼굴이 스쳐 지났다. 실패, 좌절, 절망. 어둡고 불쾌한 단어들이 뇌리에 맴돌았다. 단 한 번도 내 것이 되리라고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인생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막막했다.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계저씨에 대한 글을 써달라는 연락을 받은 것은 그때쯤이었다. 평소 생각을 정리해 둘 겸 글을 올리는 블로그를 통해서였다. 처음에는 이 책의 주제가 사회 통합이라고 생각했다. 계저씨 현상이 최근 우리 사회에 만연한 혐오의 연장선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계저씨들을 미워하는 이들에게 혐오는 답이 아니라는 말을 해주고 싶었다. 그들과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찾자고 하고 싶었다. 그러나 계저씨 현상의 이유를 파고 들어갈수록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눈에 보이는 몇 명의 계저씨를 없앤들 또 다른 계저씨들이 나타날 것은 뻔한 일이었다. 계저씨들은 왜 계저씨가 된 것일까? 계저씨는 특이한 존재가 아니다. 그들은 한 집안의 가장이고 사회의 든든한 기둥이다. 한 아내의 남편이며 자녀들의 아버지이고 후배들의 선배이자 선배들의 후배이다. 계저씨들의 문제는 곧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인 것이다. 나는 계저씨들이 개짓거리를 하는 이유를 파고들기 시작했다. 계저씨 현상의 본질은 갑질이다. 자신이 가진 권위를 바탕으로 다른 이들에게 원치 않는 일을 강요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이유는 무엇일까? 고민하던 중 한 드라마에서 인상적인 장면을 보게 되었다. 초저녁부터 고주망태가 된 아저씨 하나가 혀 풀린 발음과 비틀거리는 몸짓으로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있었다. 계저씨가 따로 없다. 사람들은 불쾌해하며 그를 피해간다. 그러나 길바닥에 주저앉은 계저씨의 넋두리는 계저씨에 대한 내 생각을 바꾸게 했다. 당신도 나 무시해? 나 무시하냐고. 나 무시하지 말아요. 나도 사람이야. 내가 먹고 산다고 빌빌대고 있으니까 당신도 내가 개만도 못해 보이지?
나도 사람이라고, 개가 아니라. 여기서 더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나 진짜 힘들어. 나 무시하지 마. 나 진짜 노력해. 나 노력한다고. 나 노력한다고. 더 어떻게 해 내가. 고백부부 11화 중. 그 주정이 나의 모습과 맞닿아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몇 년의 내 우울과 불안이 그 대사에 녹아들어 있었다. 한다고 했는데 달라지는 것 없는 삶과 나이가 들수록 커져가는 책임감. 힘들지만 힘들다고 말할 데도 없는 처지는 나와 같은 아저씨들의 자화상이다. 불쌍한 아저씨와 못된 괴저씨는 종이 한 장 차이다. 자신의 불쌍함을 지위와 권력, 나이로 어떻게 해보려는 것이 괴저씨다. 내가 힘들다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상받으려 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그러기 위해 자신이 가진 권위와 지위를 내세우는 것은 또 하나의 갑질이 된다. 그러나 이 책은 괴저씨의 행태들을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니다. 괴저씨에 대한 혐오는 갑질, 권위주의와 같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구질서에 대한 변혁의 신호탄이다. 괴저씨 현상은 더 바람직한 사회를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이 책은 그러한 변화의 주체로서의 아저씨에 주목하고자 한다. 아저씨들은 위기다. 나이는 먹어가고 어깨 위의 짐은 여전히 무거운데 사는 건 점점 더 힘들어져 간다. 화가 나고 짜증이 솟구친다. 우울하고 불안하다. 그러나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다. 성공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내 인생도, 내가 책임져야 할 수많은 것들도 내가 선택한 인생이다.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나다. 그러나 그럴수록 찾아야 하는 것이 삶의 의미다. 내 삶의 의미는 누가 찾아서 정해주지 않는다. 나 자신이 내 인생에 대한 성찰을 통해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책의 목적은 아저씨들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삶의 의미를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우울과 불안에 시달리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들에게조차 외면받는 삶을 살 것인가?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보내며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저씨들의 성찰은 자신의 삶만을 바꾸지 않는다. 아저씨들은 우리 사회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중추다. 아저씨들이 바뀐다면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뀔 수 있다. 한국 사회는 최근 거대한 변화의 계기를 맞고 있다. 우리 사회가 어떤 식으로 나아갈지 그 방향과 속도는 거의 전적으로 아저씨들의 깨달음에 달려있다. 아저씨가 희망이다.